앞서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요. 김 의원님, 첨단 전력을 갖춰가는 첨단 해군 건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스마트 네이비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인력 양성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개혁 2.0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해군도 그에 못지않는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과제에도 직면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그야말로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병력 확보에 뭐 해군뿐만 아니라 육군, 공군도 향후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중국, 일본, 주변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해군 같은 경우에는 병력 부족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전투 근무 지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웃소싱을 좀 확대하는 그런 단계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도 이 예를 들어서 전투함의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향후 우리나라가 또 조선 강국이다 보니까 네. 외주 형식으로 조선소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굉장히 병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뭐 앞서도 부장님이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스마트 네이비, 특히 뭐 AI라든가 5G, 사실 요즘 나오는 이런 IT 기술들을 활용한다라면은 함정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숫자를 좀 소폭 줄일 수 있고, 또 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IT 기술을 적용하면 더 많은 인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에 발빠르게 현재 좀 육해공군 할 것 없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숙련된 인력 확보에는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박 교수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해군만 노력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 첨단 해군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우리가 뭐 스마트 네이비 기치하에 뭐 경항모도 건설하고 뭐 도산안청함 같은 3,000톤급의 중형잠수함은 이미 뭐 건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전력들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역시 전문적인 인력의 양성이 병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항모를 보유하게 되면서 나타났던 변화를 보니까 2017년에 해군 항공대학을 신설해가지고요. 네. 파일럿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체계를 갖췄습니다. 영국도 이제 퀸 엘리자베스를 건조하면서 F-35B 탑재하고 그 조종사가 필요하니까 미국 해병대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영국 조종사들을 해병대로 보내서 훈련을 시켜서 조종사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일본도 이제 두 척의 그 DDH 헬기 탑재 후임을 경험으로 가면서 아마 미국 해병대하고 긴밀한 협력하에 조종사를 양성해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조하면서 우리도 그 해군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뭐 교육 체제도 정부에 필요하고요. 또 항모랄까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이제 정비 요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그 전문적인 그 요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체제 양성도 또 필요할 거로 생각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제 해군 단독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뭐 공군이랄지 육군이랄지 합동성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서로 협력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우리 기찬 부장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이 해군의 노력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전투력을 극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 거. 두 번째 현재 운영 중인 전력의 작전 성능을 정규화시키는 거. 세 번째는 그것을 운영하는 인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데, 해군은 그것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마트 네이비를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네이비는 첫 번째가 스마트 배틀십인데, 스마트 배틀십은 뭐냐면은 첨단 그 과학기술, 뭐 IoT, 빅데이터, AI 그런 걸 해서 한마디로 자동화시키고 치명적인 능력을 보유한 함정을 만들겠다. 이게 스마트 네이비의 그 스마트 배틀십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 아퍼레이션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초연결 네트워크 체계를 이용해서 운용 성능을 향상시키고 운영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를 키워가지고 스마트하게 운영해서 전투력을 향상시키겠다. 네. 세 번째는 저희가 스마트 코어퍼레이션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해군만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방국이나 동맹국과 교류를 확대시키고 협력을 통해서 위협을 사전에 통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력을 앞으로는 이제 정말 싸우는 분야에서는 최첨단 전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가지고 이런 전력을 잘 운영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금 스마트 네이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기찬 부장님이 아마 가장 바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좀 애써주시고요. 끝으로 이렇게 첨단 해군 건설을 통한 해양 강국, 대양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건 꼭 해야 된다 어떤 뭐 조언, 뭐 다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교수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주변 국가들이 뭐 저마다 해양 강국을 표방하고 뭐 적극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2013년도 만들어진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뭐 자신들은 뭐 경제대국이고 평화 국가이지만 또 해양 국가이기도 하다. 네.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 해상자위대 전략도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도 2015년도에 나왔던 국방백서에서 자기들 원래 대륙국가였지만 이제 앞으로 해양국 대국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항모도 전력 건설하고 뭐 해양 전력들을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우리가 해양 국가다 그런 정체성이 약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조선업은 세계 1위 수준이죠. 네. 거기다가 중요하게 이제 그 국제 해양 질서를 관장하는 해양법 재판소장님도 우리 한국의 백준영 교수께서 하고 계시고요. 국제 해사기구 뭐 사무총장도 임기택 사무총장께서 하고 계신데 중요한 그 국제 해양 질서를 관장하는 기구들에 우리 한국 분들이 수장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실 해양 강국임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경제 활동이랄까 여러 가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양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면서 또 해양 강국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해군도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갖고 뭐 세계 뭐 가장 뛰어난 수준의 제도 이순신 제도였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그 해양 강국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해양 활동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 강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어떻게 보면 재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예, 사실 그 우리 해군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지만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할 정도로 초기 해군을 우리가 좀 돌이켜 보면은 사실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국민의 성금으로 네. 이렇게 구매한 전투함이거든요. 비록 이제 미 해군이 쓰던 전투함이었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거의 모든 배를 해군이 사용하는 배를 이제 국내에서 다 이제 만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특히 뭐 이지스 구축함이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신 뭐 3,000톤급 국산 잠수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기동 함대도 계속 이제 늘어날 예정인데 다만 아쉬운 것은 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항공모함 관련된 부분 사실 우리 해군력의 활용 정점이 될 이 항공모함을 어떻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확보할 것이냐 이게 좀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이 때문에 좀 많은 국민분들이 좀 해군의 이 항공모함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지를 좀 해주시면은 우리 해군이 뭐 그동안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역사를 보면은 향후에도 그야말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김 의원님의 그 항공모함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네, 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해군은 좀 다른 군하고 틀리게 항상 미래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래는 미래지 오늘이 아닌데 왜 미래를 벌써 고민하느냐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지만 정말 이제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해군 함정을 건설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네. 항공모함도 지금 얘기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는 시기가 2033년이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에 준비하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해군 프로젝트가 굉장히 장기간이지만 그 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성원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해군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해해 주실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언제 어디든 우리 국민과 국익이 있는 곳에 그를 지키기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래 첨단 해군 건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첨단 전력 구축과 또 우수한 인재 양성이 병행돼야 된다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